자,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1,000불대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꼬랑지에 매달려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초과를 허용을 하겠고 지속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2년이 아니라 5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딘가에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반응이 오는 듯 하더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 어떨까요? 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금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나자 쭉 올랐다가 훅 떨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훅 떨군 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이나 비트코인보다는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상된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들 가치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달러는 점차 이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일러 윙클보스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가 이제 휴지 조각이다.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 윙클보스 형제는, 그러니까 형제들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2만 불 먼저 갑시다, 아저씨. 자, 과연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맥스 CEO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로금리 시대의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가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보다 리스크 있는 투자를 찾고 있으며 이자 농사 등 투자법을 내세운 탈중앙화 금융이 이들에게 탈출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로금리.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파이 열풍은 거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디파이는 몇몇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돌풍의 주역 폴카닷은 디파이 플랫폼 관련된 투자에 700만 달러를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많은 분석가들은 폴카닷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시총 3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폴카닷이 디파이 프로젝트인 것 외에도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바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게빈 우드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때 코인 개코 기준으로 시총 6위까지 올라갔었던 폴카닷,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후 200%나 급등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폴카닷의 경쟁력으로는 이더리움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면서 그 결과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미 폴카닷 생태계에는 탈중앙, 트라이엄프 X 등 이미 197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폴카닷이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체인링크가 돌풍의 핵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되었었죠. 카바라든지 랜드 그리고 폴카닷까지. 역시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IOST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노아 오라클 펀드 프로젝트로서 램프 디파이를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온 대로 그냥 읽어보자면은 IOST와 램프 디파이가 협력을 해가지고 IOST 사용자들은 스테이킹한 IOST의 유동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스테이킹 보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 놓은 거 있죠? 디파이, 우리 IOST 가격도 좀 올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회사가 만드는 코인이죠. 트라발라닷컴의 코인 아바가 비다오 체인의 디파이 생태계의 담보 자산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서 디파이 세계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라발라닷컴 코인도 올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파이 생태계에 뛰어든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한때 상승을 했었던 이오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오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오리 선생, 꽥꽥 오리 선생이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오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여기까지 이 녹색 박스 안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상승을 했었던 이오스인데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비트코인이 먼저 힘을 좀 차려줘야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가 봤을 때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디 오리 선생의 프로필 사진이 다시 한번 원상복구 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BNB에 관련된 잠재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는 바이낸스 블록체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조만간에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BNB에 큰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추가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이 도미넌스가 하루빨리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래라.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알트코인들의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심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간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은 종종 반대로 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말이죠. 저도 내심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암호화폐들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에라이, 아니면 어쩌면 이것은 매수 찬스인가? 참 어렵네요. 차라리 이대로 쭉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CME 갭 얼른 채우고 올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거래 1시간 30분 만에 53배 폭등, 운영진만 수익 챙기고 대부분 쪽박이라는 기사인데요. 다시 한번 거래소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의 이름은 코인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 규모가 국내 3위라는데 맞습니까? 저는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거래소인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한 그런 거래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와 동시에 코인빗 회장은 출국 금지를 당하고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직원 폭행 건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개판이네요. 이건 뭐 거의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의 현 주소가 아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관련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체인 아날리시스에 의하면은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수용 수준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3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수용 순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규모 P2P 마켓플레이스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베네수엘라 내에서 대다수 비트코인 거래는 소수 엘리트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부자들이 이제 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보통 서민들 같은 경우는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청년 인터뷰가 생각이 나네요.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으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딜 가나 이 없는 사람만 더욱더 고통받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인투자자 조건을 완화를 시켰는데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허들이 꽤 높았습니다. 미국의 공인투자자는 순자산 100만 달러 혹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이나 규제사항을 충족하는 5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기관만이 대상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크립토맘이라 불리는 SEC의 헤스트 피어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으면서 이번 결정 덕분에 주부나 소액 투자자들도 각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로펌 마나트의 파트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해왔다. 초기 판매 분야에서는 공인 투자자 완화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메타코 역시 비슷한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참여를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 중이던 암호화폐 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SEC의 정책,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미국 연준과 입을 먼저 맞춘 후 저런 정책 완화를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연준의 2% 평균 물가 목표제, 그리고 장기적인 제로금리 계획 등 사람들이 돈으로 하여금 이 자산으로 몰려가도록 몰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금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산업에도 더욱더 많은 투자자와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글래스노드의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그 공급량이 2019년 7월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하기를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코인 구매에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가격대가 어디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자식들, 이거 니들 그러다가는 비트코인 못 사는 수가 있어. 왜냐?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아케인 리서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서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지갑의 숫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으며, 이 최근 수치 상승을 기점으로 가정을 한 가지 해보자면은 이 대량의 비트코인 홀더들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냥 계속해서 꼭 붙들고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 즉슨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FX 스트릿이 이야기하기를 이동평균 및 맥디 같은 경우 RSI 등 비트코인 주요 기술 지표를 따라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하락 세력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에 11,100달러 그리고 11,000달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000달러로의 이제 도약을 위해서는 11,500달러를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근데 뭐 CME 갭을 어쩔 수 없이 채워야만 한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그냥 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9,600불까지 확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는 상승형 쐐기를 깨고 내려와 가지고 하락형 쐐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게 될 것인지,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11,200불 그리고 1,900불, 1,500불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하여 연준의 저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심상태 같은 경우는 약간 수그러들었습니다. 어제 극단적 탐욕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한번 탐욕 단계, 여기서 더 떨어지면 공포로 넘어가게 되겠죠. 마진거래소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파이넥스 74, 비트맥스는 67, 바이낸스는 38%로 약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모쪼록 잘 대비하시고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 한 잔 딱 드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